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7월 16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서 켄타우로스 환자가 첫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또다시 노딱 사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바이오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에 6월 CPI가 발표됐는데 시장의 전망치를 또 윗도는 9.1%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근원물가지수가 5.9% 발표가 되면서 확실히 근원물가지수는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덕분에 지수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배경이 됐었죠. 하지만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안심할 사항은 못 됩니다. 상품 쪽도 여전히 0.7, 0.8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신차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지만 확실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고차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8로 돌았는데 6월 달에도 1.6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담은 안고 있죠. 그리고 주거비용 같은 경우도 0.6에서 0.6 계속 상승을 유지를 또 하고 있고, 교통비가 이번엔 또 크게 증가했습니다. 1.3에서 2.1로 크게 증가했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0.4에서 0.7로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였다기보다는 여전히 우려할 요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미시간대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근원 물가지수처럼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7월 달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5.2로 발표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3.1에서 2.8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다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5년치에 좀 의미를 뒀던 것은 2021년도에 2.9라는 거를 다 딛고 올라왔었는데 그 자리를 확연하게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을 보면 2년물하고의 역전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3% 밑에서 금리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면서 움직인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시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의 무게를 좀 둬야 되겠죠. 그래도 TSMC가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에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 흐름을 좀 나타냈는데요. 첨단 공정 수요 덕분에 영업이익이 EQ에만 11조 원을 얻었다. 이 소식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긍정적으로 움직였고요. 자,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새벽에 1.79%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죠. 자, 그렇지만 최근에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기술적 반등만 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앞두고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매수 주체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 변화 없고 공급망의 변화 없이는 이것이 추세 전환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원화 약세 구간이 확대되고 있어요. 1,300원대에서 들락달락 하다가 결국은 1,320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환율의 흐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급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젠 시스템 리스크 이런 얘기들도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스템 리스크까지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달러 강세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한 신흥국 시장은 계속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도 현실이니까요. 종합주가지수 계속 바닥권에 서 있고 반등은 모색하지만 거래량 역시 우리도 감소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최근 바이오주 꿈틀꿈틀하니까 반등을 시도하지만 마찬가지로 거래량 감소하고 있죠. 다 기술적 반등 수준에만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에 역시 흥분하지 말고 수급과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에서 단기 매매만 한 그럴 전략을 짜시는 게 좋고요. 물론 중장기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이렇게 폭락돼 있을 때 모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적립식이라든지 또는 밴드를 좀 확장시켜서 크게 넓혀놓고 조금씩 사 모으는 그런 건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단기적 관점에서만 매매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켄타우로스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죠. 역대급 전파력을 보인 켄타우로스 변이가 안타깝게도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노딱 사태 최악 버전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오미크론보다 더 강하다, 3배에서 5배 정도 강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대 40만에서 60만 정도 1일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어서 불안감이 또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또 이에 따른 관련주들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급 따라서 매매할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중에서 대형주 쪽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데 역시 노딱사태 백신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이 소식이 나오고 반등폭을 좀 키웠었는데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금요일장은 또 뚫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자리에서 일단 장중 단타하는 분위기를 보고 저점으로 크게 빠졌을 때만 저점 지지 캔들 보고서 일부 수익을 가져가야 될 거예요. 자, SD바이오센서 마찬가지로 2조 원 규모의 메가딜을 성사를 했습니다. 본인 혼자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사모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또 보였기 때문에 수급 보면서 매매하는 전략을 쌓아야 되고요. 이외에도 기존의 시젠 같은 그런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자리만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죠. SK바이오사이언스 여전히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요. 자, 최근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 상승을 만들었는데 워낙 빠르게 급등하다 보니까 눌림목이 깊어지고 있어요. 금요일장만 8.67%가 빠졌는데 쭉 빠져서 중요한 기술적 자리들이 있죠. 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시초가 123,500원짜리가 종가상으로 훼손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떨어져서 장중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이제 장중 단타에 들어갔다가 수익 내고 빠져나오고 이런 전략을 써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자리가 종가상으로 깨져버리면 이 밑에 자리까지 다 되돌릴 수 있어요. 원래 10만원짜리까지. 그럼 이 10만원짜리에서 지지하는 거 보고 또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리까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이 떨어진다 그러면 몰라도 거래가 쓰면서 떨어지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면 공매도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공매도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공매도 물량이 계속 쌓이게 되면 수급 부담을 또 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단타로만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SD바이오센서 보시면 최근에 라운드형의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좀 나왔는데, 자, 이 장대 음봉 맞은 날이 재료가 나온 날이에요. M&A 재료 나오고 오히려 장대 음봉 맞았는데 다음 날은 그 수급을 장악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렴 과정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 조정이 나와서 이 장대 양봉을 만든 날 44,900원인데 자, 이 자리를 종가상으로 깨지 않고 움직이면 위에서 고공전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왔을 때 장 초반에 떨어졌는데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장 초반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저가 매수가 또 유입되면서 기술적 반등 또 시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중 단타를 좀 노려보시고 하루 이틀 지지 캔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면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들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깊은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공매도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가 또 오면은 상당히 수급적 불안을 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자, 시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으로 작지 않은 시가총액입니다. 많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시도했죠. 자,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횡보할 때 십자봉이 나온 이 날의 저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죠. 이날의 저가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뜨린 종가랑 맞닿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깨지지 않고 움직여야 추가 상승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리에서 안 빠지고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 자리가 깨지면 다 밑에 자리까지도 다 되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켄타우루스가 확산되는 속도가 좀 더디면서 크게 확산 안 하면 깊은 눌림목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파력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폭발력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으로 아예 떨어져 있을 때는 비중을 작게 해서 스윙 전략, 지지자리 보고 스윙 전략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 이유는 오미크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파력이 올라갔다가 잠깐 줄었다가 다시 또 확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가는 고점을 치고 가지 못해도 눌림목이 깊어지면 다시 반등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돼요. 자, 오미크론 사태 때 한번 보죠. 보시다시피 급등이 나왔다가 깊은 눌림목이 나오고 지지자리가 확인되니까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르게 갈지 여기서 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죠. 지금 거래량이 부족하니까 치고 갈 때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눌림목이 또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깊은 눌림목에서 반등을 노리는 전략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 거의 완료된 걸로 보입니다. 이 박스권에서 자사주 매입을 끝내고 나서 지금 오히려 시세를 내고 있어요.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노딱사태 확산제로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대응만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자리들 거래량에 붙고 올라갔고 딛고, 자, 시초가하고 만나는 자리들, 자, 이렇게 양봉의 저가 자리들, 자, 이런 눌림목 자리에 왔을 때 역시 장중에 빠지지 않고 움직이면 장중 단타 시도해볼 만한 종목들이 되는 거죠. 아직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수전택은 상당히 좀 캔들이 지저분합니다. 꼬리 길게 달고 장대음봉 나오고 꼬리 길게 달고, 물론 밑꼬리긴 합니다만, 역시 이 밑꼬리 달았던 자리, 이 16,000원 자리대가 장대음봉을 만들었던 그 꼬리 자리대랑 비슷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셨다가 이 자리 떨어질 때 거래량 없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노딱 사태에 대한 확산 우려가 있다면 장중에다 기술적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자리만 놓고 매매한다. 이 자리가 깨졌을 때는 역시 다음 자리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랩제노믹스 같은 경우 역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갭상승 양봉을 만들어내고 아직 그 양봉의 시초가 저가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눌림목 나올 때만 장중 단타 해야 되고, 이 갭이 메워지면 상당히 눌림목이 깊어질 수 있어요. 수급 부담을 안는다는 소리니까요. 다 앞전에 이런 매물 부담을 안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급이 장악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라 세력들이 다룰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하지만 매물 부담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잘 관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정의 자리에서 지지되는 거 보고 장중 단타 위주로 매매를 하다가 깊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만 일부 비중을 조절해서 수익 전략도 함께 병행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급등락 테마주에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은 공부의 관점에서만 보시고 절대 매매는 자제하셔야 돼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아직 연준의 스탠스는 변하지 않았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인이었습니다.